12월 28일로 2023년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시장이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이벤트들이 많아서 시장이 너무 좋은 쪽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2년, 23년에 이제 미국 연준하고 재무부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연준의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계속 양적 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위축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인플레이션을 금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2년, 23년 금리를 계속 올렸었고, 23년 중반쯤 들어와서 이제 금리 올리는 정도를 좀 약화시키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계속 시장에서 안도감을 줬는데, 이번에 이제 12월에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거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제 말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연준과 다르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RIA라고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IRA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법령을 제정한 건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연준은 계속 긴축을 외치고 있었지만은 미국 정부에서는 실제로 계속 이 RIA 법을 가지고 양적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행정부 말고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미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부채 한도를 계속 상향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을 하면서 그리고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는 것은 돈을 더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이제 달러를 계속 곳간에 사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게 재무부 입장에서는 2024년에 돈을 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24년에는 그 하반기쯤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대선쯤에서 재무부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돈을 풀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이 유지할 거냐, 트럼프가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돈을 푼다는 거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시장을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경착륙을 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 전문가들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연착륙이 될 거냐, 경착륙이 될 거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제 팩트만 좀 짚어보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회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게 팩트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유동성을 금리를 낮췄다가 이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올린 후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경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경기도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렇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요때 다들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따졌을 때 99년 그리고 2007년 2020년 초반 이때만 해도 다들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 안 좋은 이벤트들이 다 생겼습니다. 다 생겨서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유동성 그 긴축을 계속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메말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긴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이 없어졌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미국에서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식시장은 그 경기와 관계없이 이제 유동성으로 또 이제 펌핑이 돼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팩트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보다 좋았을 때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뭐 소비 심리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업률이 더 떨어지려면은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회사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 공고 횟수라든지 이런 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거는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점이고 앞으로 미국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결국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11월, 12월쯤에 폭락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 파월의 발언과 함께 이제 시장이 정반대로 너무 좋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24년이 중반이 됐든 뭐 미국 대선이 됐든 이 유동성 가지고 펌핑해서 주식시장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결국은 하락이 한 번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락은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현금 비중은 충분히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50% 최소 30%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채권이나 뭐 적금이나 현재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그런 곳 안전자산에 좀 투자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 폭락이 왔을 때 다시 그 돈을 빼서 주식 계좌에 집어넣어도 놓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하락에 배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식 차트를 보면은 그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면 여기서 하락을 배팅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차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조금씩 그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폭락을 생각하고 많은 비중으로 하락에 배팅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대신 특히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경착륙이 됐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를 해보면 거의 그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폭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50 언저리가 와 있는데 뭐 이게 2000까지도 내려갈 2000 혹은 2000 이하로도 내려갈 만큼 그렇게 폭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폭락의 징조는 차트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차트가 망가지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쯤 하락에 배팅을 해도 완전히 이제 비중을 넣어서 하락에 배팅하는 거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계속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가 저희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펌핑이 돼서 이제 올라갔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때의 그 애플이나 주요 그 미국 대기업의 실적보다 지금이 좋으냐? 훨씬 안 좋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실적보다 여기가 훨씬 안 좋은데 지금 그냥 그 시총이 큰 종목을 가지고 이제 지수만 끌어올려 놓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거 이렇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점을 찍은 근처까지 올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러셀 2000이라는 지수 차트인데요. 러셀 2000이라는 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이 아닌 그 이하의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이 아닌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모아서 지수화한 게 러셀 2000이라는 지수인데요.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쯤이 바닥을 잡고 여기 이제 그 파월 발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이전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간 정도지 못 올라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이맘때쯤에 와 있는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못 올라갔던 이유가 중소형 기업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스닥에 있는 대형 시총이 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이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나스닥도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애플을 포함한 한 그 보통 그 7개 회사의 그런 차트 혹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락에 대한 베팅은 당연히 뭐 달러 상승 혹은 인버스, 꽃버스, 그리고 뭐 그리고 미국장에서 따지면은 그 공포지수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포지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제가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하락이 분명히 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그때 수익해서 탈출을 못하게 되면은 그 돈들이 그대로 묶여서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좀 보유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제가 그 차트 보조지표에 대해서 아직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올해 중에 좀 녹화를 해서 다 올리고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끝.